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영국 기술 기업가 마이클 린치의 미스터리 시칠리아 해안 요트 사고, 그리고 스타벅스의 새로운 CEO 브라이언 니콜의 초고속 출퇴근 특전, 과연 정당한가?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최근 시칠리아 해안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영국의 유명한 기술 기업가 마이클 린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최근 무죄 판결 이후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영국의 기술 기업가 마이클 린치가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실종은 시칠리아 해안에서 발생한 요트 사고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사고는 그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법정 승소를 축하하기 위해 떠난 크루즈 여행 중 발생했습니다. 마이클 린치는 1990년대에 설립한 소프트웨어 회사 오타너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1년에 110억 달러의 휴렛 패커드 HP에 인수되었죠. 그러나 이 거래는 이후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악의 거래 중 하나로 평가되었고, HP는 이 거래로 인해 8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린치는 미국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린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가족과 함께 축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 관리에 따르면 사건은 시칠리아 북부 해안에서 요트가 갑작스러운 뇌우에 휘말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요트에는 총 22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그중 린치와 그의 딸을 포함한 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다행히도 1살짜리 아기와 린치의 아내를 포함한 15명은 구조되었습니다. 이 요트는 184피트 길이로 고급 요트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티첼로 항구 근처에 정박해 있었으나 예고 없이 닥친 폭풍으로 인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요트는 몇 분 만에 가라앉았고 구조 신호도 보낼 수 없을 만큼 급작스러운 사고였다고 생존자들은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현재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으며 요트는 약 164피트 깊이의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인한 린치의 실종은 그의 무죄 판결 이후 더욱 미스터리하게 다가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다른 배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린치의 실종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행방과 이 사고의 진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스타벅스의 새로운 CEO 브라이언 니콜이 받게 된 특이한 특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CEO가 회사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면서 회사 전용 제트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은 이전에 칩토틀의 CEO로 일하며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번에 스타벅스의 CEO로 임명되면서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로 이주하지 않고도 남부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는 필요할 때마다 회사 전용 제트기를 타고 시애틀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타벅스는 이 특전을 포함해 브라이언 니콜에게 1,000만 달러의 현금, 서명 보너스와 수백만 달러의 주식 기반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얼마나 결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니콜의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잉의 전 CEO 데이비드 캐로는 뉴햄프셔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거주하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잉의 본사로 출퇴근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빅토리아 시크릿의 새로운 CEO인 힐러리 슈퍼는 오하이오주의 본사가 아닌 뉴욕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몇 고위 임원들은 원격 근무와 출퇴근에 있어서 특별한 유연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혜가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일반 직원들은 여전히 주 3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합니다. 니콜의 경우 그가 시애틀 본사에 풀타임으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에 있는 주 사무실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매장과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유연성이 일반 직원들에게도 허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원격 근무와 같은 유연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회사 내에서의 공정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자문 회사의 라일라 아나르는 이처럼 고위 임원들에게는 특별한 유연성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중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이 스타벅스에서 원격 근무와 초고속 출퇴근을 할 수 있는 특전을 받게 된 것은 현대 기업들이 중요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얼마나 유연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혜가 모든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